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드리는 활력충전소 김활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때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속상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공부하는 건강지킴이 박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다리가 붓고 무거운 증상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반복된다면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정맥류요? 다리에 지렁이처럼 핏줄 튀어나오는 그 병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직 매끈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겉보기에 매끈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이 튀어나오는 건 하지정맥류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일 뿐이고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에서 혈관이 망가져 있는 잠복성 하지정맥류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쥐가 자주 난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헉, 겉만 봐선 모르는 거군요. 저도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하지정맥류는 한번 발병하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궤양까지 생길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생활 습관, 특히 앉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앉는 자세만으로 예방이 된다고요? 오늘 그 비법 박건강 씨가 아주 속 시원하게 뚫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는지 그 원리부터 다리꼬기가 왜 혈관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퉁퉁 부은 다리 붓기를 싹 빼주는 생활 속 꿀팁까지 팩트에 기반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건강 씨, 일단 원리부터 알아야겠어요. 피가 도는 건 알겠는데 왜 다리에만 피가 고이고 핏줄이 튀어나오는 건가요? 팔에는 안 생기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활력씨,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발끝까지 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심장이 펑 하고 쏴주니까 중력 따라서 쑥 내려가겠죠? 쉽겠는데요? 맞습니다.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발끝까지 간 피는 중력을 거슬러서 다시 심장까지 거꾸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건 마치 산 아래에서 물을 퍼서 산 꼭대기까지 올리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우와,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피가 거꾸로 솟아야 하는군요. 그래서 우리 다리 정맥 안에는 피가 다시 밑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피가 올라갈 때는 문이 열리고 올라간 뒤에는 문이 탁 닫혀서 못 내려오게 막아주는 거죠. 아하, 역류 방지 밸브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 판막이 고장납니다. 문이 꽉 안 닫히는 거죠. 그러면 피가 심장으로 못 가고 다시 다리 쪽으로 줄줄 새서 역류하게 됩니다. 문이 고장나서 피가 밑으로 쏠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역류한 피가 종아리에 고이면서 혈관이 풍선처럼 늘어나고 결국 피부 밖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판막이 고장나는 게 원인이군요. 그런데 아까 오프닝부터 계속 다리 꼬기가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여자들은 다리 꼬고 앉는 게 좀 우아해 보이고 편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안 좋은가요? 네,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무조건 고쳐야 할 최악의 습관 1위가 바로 다리꼬기입니다. 활력씨, 고무호스에 물이 흐르는데 중간을 발로 꽉 밟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통하니까 호스가 빵빵해지다가 터지겠죠? 다리를 꼬는 게 정확히 그 행동입니다. 한쪽 다리의 무게로 반대쪽 다리의 무릎 뒤쪽이나 허벅지 혈관을 짓누르는 겁니다. 헉, 내 다리가 내 혈관을 밟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무릎 뒤쪽에는 슬화정맥이라는 큰 정맥이 지나가는데 다리를 꼬면 여기가 꽉 눌립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올라오던 피가 갈 곳을 잃고 종아리에 갇혀버립니다. 정맥 내부 압력이 급상승하면서 멀쩡하던 판막까지 망가뜨리는 거죠. 우아한 자세가 아니라 혈관을 목 조르는 자세였군요. 게다가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까지 휘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뱃속에 있는 큰 정맥까지 눌리면서 하체 순환이 총체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백해무익한 습관이니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다리 꼬는 게 습관이라서 안 꼬면 허전한데 그럼 어떻게 앉아야 혈관이 좋아할까요?
정답은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게 앉는 것입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무릎은 9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두 발바닥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아야 합니다. 키 작은 분들은 의자가 높아서 발이 둥둥 뜨기도 하잖아요. 까치발 들고요.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발이 뜨거나 까치발을 하면 허벅지 뒤쪽이 의자에 눌리면서 혈관을 또 압박하게 됩니다. 그럴 땐 책이나 발 받침대를 두어서 발바닥이 안정적으로 닿게 해줘야 합니다. 발 받침대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꼭 써야겠네요. 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싶을 때마다 차라리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세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세는 알겠어요. 그런데 건강 씨, 심장은 가슴에 있는데 피를 위로 올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심장이 발까지 빨아들이기엔 너무 멀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심장은 피를 보내는 펌프지 빨아들이는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다리에는 제2의 심장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요? 알통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죠. 이 근육이 정맥을 꾹꾹 짜주면서 피를 위로 솟구치게 만듭니다. 이걸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와, 종아리가 펌프질을 해주는군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만 있는 게 걷는 것보다 다리에 훨씬 안 좋다는 건가요? 근육 펌프가 작동을 안 하니까 피가 고여서 썩는 겁니다. 그럼 펌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계속 걸어 다닐 순 없잖아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까치발 들기입니다. 의자 뒤를 잡고 바르게 섭니다.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땅에 닿기 직전까지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2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오,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요. 네, 앉아있을 때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정체된 피를 심장으로 쫙 올려보냅니다. 돈 안 드는 최고의 혈관 운동입니다. 까치발 운동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저는 다리 부으면 뜨끈하게 찜질하고 조격하는데 그거 좋은 거죠? 활력씨,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로에는 조격이 좋지만 이미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의심드는 분들에게 뜨거운 찜질이나 조격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뜨거운 게 독이라고요? 혈액순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혈관은 뜨거우면 확장되어 늘어납니다. 이미 탄력을 잃고 늘어난 정맥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혈관이 더 축 늘어나면서 피가 더 많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환자는 사우나, 반신욕, 조격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 하더라도 마지막엔 찬물로 헹궈서 혈관을 수축시켜줘야 합니다. 헐, 붓기 뺀다고 지졌는데 혈관을 더 늘리고 있었네요. 찬물 마무리가 필수군요. 그럼 옷은요? 옷도 중요합니다. 꽉 끼는 스키니진, 레깅스, 그리고 보정 속옷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나 사타구니를 꽉 조이는 옷은 고속도로를 바리케이드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못 올라오게 막는 거죠. 뱃살 가린다고 겉을 입는데 그게 다리 건강을 망치고 있었군요. 헐렁한 옷 입어야겠어요. 꽉 끼는 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 병원 가면 압박 스타킹 신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엄청 꽉 끼던데 괜찮은 건가요? 모순 아닌가요?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 스타킹이나 레깅스와 설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점진적 감압 설계라고 하는데요. 점진적 감압?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발목은 100%의 힘으로 아주 강하게 조여주고 종아리는 70%, 허벅지는 40% 정도로 위로 갈수록 압력을 약하게 만든 겁니다. 아, 아래는 세게 짜주고 위는 느슨하게 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치약 짤 때 밑에서부터 짜 올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반면 일반 레깅스나 스키니진은 그냥 전체를 꽉 조이거나 허벅지만 조이니까 피가 갇히는 거죠.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약국에서 꼭 의료용 마크가 있는 압박 스타킹을 사서 활동할 때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약 짜듯이 원리를 아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잘 때는 벗고 자는 거죠? 네, 누워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굳이 신을 필요 없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 신으세요. 잘 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잘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라는 말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하루 종일 중력 때문에 밑으로 쏠렸던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줘야죠.
주무실 때 베개나 쿠션 하나 정도 높이에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면 붓기 빠지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하면 좋은 자세는요? L자 다리를 추천합니다. 엉덩이를 벽에 바짝 붙이고 다리를 벽에 올려서 몸을 L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다리에 고여있던 피랑 림프액이 싹 내려오면서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하기도 딱 좋죠. L자 다리 오늘 밤에 꼭 하고 자야겠어요. 오늘 하지정맥류 이야기 듣다 보니 무심코 꼬던 다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부터 다리 꼬기 금지, 그리고 까치발 들기 무조건 실천합니다. 아주 훌륭한 다짐입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꼬기는 혈관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땅에 대고 앉으세요. 둘째,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수시로 까치발 들기를 해서 펌프를 돌리세요. 셋째, 꽉 끼는 옷과 뜨거운 족욕은 피하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다리가 가벼워야 여행도 가고 산책도 가고 인생이 즐겁죠. 울퉁불퉁 핏줄 튀어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서 100세까지 매끈하고 튼튼한 다리로 살아보자고요. 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흐르지 않는 피는 병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다리 혈관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르기를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볍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멈추지 않는 순환으로 건강을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